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 한 명을 낳고 키우는 일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과제가 된 시대입니다. 최근 삼척시에서는 하나뿐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둘러싸고 폐원과 유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기대 속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저출산의 시대, 출산과 돌봄을 과연 어디까지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가?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삼척시와 속초시의 사례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의미와 현실, 그리고 지역 출산과 돌봄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예, 다음은 지역사회연구소 김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광우 반갑습니다. 의원입니다.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여부를 놓고 이제 논란이 일었는데요. 삼척의료원이 신축 이전을 앞둔 가운데 삼척의료원 소속인 조리원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었다고요. 그게 갑자기 문을 닫기로 한 건 아닐 텐데 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 김지영 대표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삼척의료원이 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종료하겠다라고 이제 삼척시에 공문을 보낸 시점은 작년 11월 13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약 2주 후인 2주 후였고요. 그게 삼척시의 공지가 아니라 MBC 강원영동의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이게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현재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은 강원도 도립기관인 삼척의료원 소유예요. 이게 예전에 삼척의료원에 별관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한방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2016년에 이제 삼척시와 강원도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하자. 당시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1, 2층에는 소아청소년 센터, 그리고 부인과, 그리고 분만실 이렇게 돼 있고 3층에 신생아실, 4층에 산모실 이런 형태로 조리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삼척시는 운영비를 분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척의료원이 이제 조리원을 소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삼척의료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신축 이전을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축 이전을 계획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산후조리원이 의료원 신축 이전에서 제외가 되었거든요. 이게 조금 행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삼척의료원 신축이 BTL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몇 년 더 걸린다. 이런 이유로 강원도가 삼척시에 산후조리원이 있는 별관 건물과 부지는 제외할 것을 요구를 했고 삼척시가 거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게 2020년 초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의료원 신축 이전 이후에 조리원이 현재 부지에 홀로 남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계속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강원도와 삼척시가 모두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의 핵심인데 신축 의료원은 이제 완공이 거의 이제 앞두고 있어요. 올해 3월에 당장 개원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존 의료원 부지에 이제 남아 있는 조리원은 어떻게 계속 운영할까? 만약에 조리원을 이전을 한다면 어떻게 지을까라는 결정이 이미 예전에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결정 자체가 없었고요. 사실 작년 한 8월쯤에 조리원 운영을 계속 하려면 의료 인력이 이제 추가 확충이 필요하고 건물도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든다. 이런 의견을 삼척의료원에서 삼척시에 전달을 한 모양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삼척시가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삼척시는 삼척의료원이 조리원 운영을 종료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를 한 셈인 거죠. 삼척의료원이 산후조리원 운영을 종료하겠다는 공문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3일에 보냈는데 이거는 삼척시는 또 공지를 시민들에게 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사실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이게 왜 이랬을까? 2주나 지나서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삼척시 보건소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삼척 보건소에서는 우리 임산부들은 당장 이제 조리원이 필요하게 될 임산부들은 이미 다 산모 카드나 이런 거 만들면서 임산부 카드나 이런 걸 만들면서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만 자체적으로 알려드리면 되겠지라고 안이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삼척시 입장에서는 우리 직속기관이 아닌데 우리가 무슨 자체 공지를 해. 근데 사실 놓친 부분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둘째를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어머 나 둘째 이미 하려고 출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거 없으면 어떡해? 이런 반응들이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논란이 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저기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도 대단히 좀 안타까웠는데요. 뭐냐면 어느 임산부가 이제 산후원을 이용을 하려고 예약을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2월 13일 이후에 입소하는 산모들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서 당장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그게 MBC 강원 영동으로 보도가 된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 가지고요. 네. 이제 팩트를 몇 개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삼척의료원은 강원도가 운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조리원도 강원도가 운영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산을 다 100%다 강원도가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닙니까? 운영비는 삼척시가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 소유하고 운영은 이게 저기 삼척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위탁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탁이면 삼척시 소유인데 저기 의료원이 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고 제가 이제 처음에 어떻게 조리원을 설치를 하게 됐느냐라는 걸 봤을 때 기존 그 의료원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활용 계획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척의료원이 이제 만들고 관리를 하는데 네. 운영비 자체는 삼척시가 삼척시에서 됩니다. 된다 하는 맞습니다. 삼척시 얘기죠. 운영비를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부 이제 인건비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들이라든가 네. 이런 인건비를 이제 삼척시가 한 3억 정도 부담을 하고 연간. 이제 네. 그 산후조리원에 오는 삼척 시민들에 대한 이용료를 우리가 이제 그렇죠. 뒤쪽에 그런 내용들이 예. 나옵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 그건 이제 부담을 나중에 하죠. 설명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먼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중간에 그만뒀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왜 진행이 되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게 관리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확실한 소속이 있었으면 이게 없어지게 되면 어디다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의료원이 신축해서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조리원에 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삼척의료원이 옮겨서 신축해서 간다 그러면 조리원도 같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같이 가리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영 대표께서는.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죠. 사실은 삼척조리원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신생아나 산모한테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 자체가 굉장한 호평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의료원을 신축 이전을 하면서 조리원을 그 안으로 가져가서 같이 지금처럼 통합 모델을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 옵션을 사실 BTL이라는 사업 거기에 제한 조건 때문에 못하게 된 사실 삼척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계속 운영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탁 나오니까 너무 다들 황당해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광 의원께서는 지금 삼척시와 삼척시의회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논의 과정들이 삼척시에는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삼척시의회는 그 논의 과정에서 전혀 보고를 받거나 알려지지도 않았죠. MBC 강원영동이 엄청난 보도를 해준 거예요. 삼척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모르던 게 보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가 알게 됐고 그때 마침 이제 하반기 정례회가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논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그간에 이제 왜 보고가 안 됐는지 그 동안엔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이제 삼척시와 삼척의료원, 강원도 제3자가 어떤 논의들을 했는지 그 배경이라든가 왜 문을 닫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제 그런 걸 이제 의회가 알게 됐던 거고요. 다시 이제 결정을 이제 분복하게 되는 과정들도 이제 거기 이제 논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글쎄,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게 그러니까 시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행정을
지켜보고 살펴보고 주민들이 입장에서 대변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큰 일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거는 시의원들의 직무유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런 질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정보가 차단이 되버리면은 저희들도 모를 수 있는 거죠. MBC 보도를 보고 정말 의회가 알게 되고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 공무원들을 오라고 해서 이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질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시민사회 단체가 이런 문제점,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짚고 성명서도 나가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여론이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삼척시가 문을 다시 운영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끼어들어도 네, 그렇게 될까요? 하시죠. 예. 이 부분에 이제 저희 성명서 나간 나중 내용 중에 이미 7월 달에 사실은 작년 7월에 KBS 강릉 방송국에서 아니 조리원 홀로 남게 된다. 이거 어떡할 거냐라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게 방송에 나간 건데 솔직히 저는 시의회에서도 정말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아니 질문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대두됐는데 그거를 정말 시의회에서 질문을 할 기회가 충분했었고 그 당시에 이미 7월부터 11월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 시의원이나 도의원 질문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어떻게 운영할 거지라는 질문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결정해야 현재는 됩니까? 예. 이제 이전하는 게 어려운 부지에다가 다시 지을 수 있으면 지어야 된다. 만약에 그 어려운 부지에다가 옮겨가는 어려운 부지에다 못 짓게 되면은 독자적으로 삼척시가 속초시처럼이라도 독자적으로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정해져 있죠, 이제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요걸 현재 있는 조리원은 계속 운영하는 걸 하고 시간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 좀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이제 의지의 문제이기도 한데 금년에 이제 선거가 있어서 아마 시기가 그렇게 빨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빨리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먼저 속초시를 좀 보겠습니다. 속초시는 이제 최근 공공산후조리원을 새로 개원했죠. 네, 1월인가요? 1월부터 이제 그 산모들 입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김명길 의원께서는 이번 네. 이제 삼척 공공산후조리원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이광우 의원님하고 김종 대표님 나오고 계신 자리에서 타 지자체에 대해서 제가 그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삼척시는 제가 2022년 3월에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 때만 해도 가장 우수 사례로 제가 꼽았고 벤치마킹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와 관련돼서는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전 잘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제가 유심히 본 게 있어요. 의료원 내에 산후조리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후조리원이 의료원 내에 있다라는 것은 산모와 영유아의 그 건강 관리, 그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이 있지만 위급상 발생 시에 초동 대처가 가장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속초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할 때 이 위탁기관 선정 전에 우리 민간병원 그리고 의료원 공공 서비스를 하는 의료원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했었습니다만은 의료원에 상당히 지금 적자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의료원 종사자들의 급여 문제도 지금 몇 개월째 이제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했던 이런 공공산후조리원, 우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에서 발벗고 나서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화합과 설득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부지를 확보를 해서 이번에 이제 개설하게 됐는데 이번 그 위치는 의료원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는 임산부들이 방문을 해서 원스톱으로 좀 서비스받는 구조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걸 좀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진이 2명이 계셨었는데요. 얼마 전에 한 분이 또 사직을 하게 돼서 주말 분만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를 못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비 임산부들 입장에서는 원정 출산을 하고 회복을 위해서 지금 속초를 찾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스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만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고 출산 이후에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조리원을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동해안 7개 시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 이런 문제들이 논제들이 뉴스에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기관은 이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고 있다고 네. 합니다. 특히 이제 분만 취약 지역이 많은 도내 지자체는 더욱 이제 적극적이라 그러고요. 예. 저출산 시대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세대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를 낳고 부모님이 그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도움을 주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정확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산모와 영유아의 그 건강 회복을 위한 그 도입 시스템을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어 줄 때 시민의 신뢰가 회복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더군다나 산모가 출산 이후에 의료 시스템이 사실은 지방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행해줘야 될 부분들은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적자라는 부분이 따라다닌단 말이죠. 적자라는 부분이 따라다니는 걸 지자체의 어떤 그 능력으로만 해소할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명확한 시스템 그리고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삼척시가 돈 문제 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을 못한다. 그럼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페트병에 의해 가지고 지금 폐광지역 지원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 주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의 인구들이 외부로 유출되게 하지 말려고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제일 먼저 많은 재원이 투자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이게 돈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까 의료원 김명길 의원님께서도 의료원 적자 문제나 뭐 이런 거 이제 우려를 하셨는데 이게 강원도의회에서요. 저희 삼척 지역 이제 그 출신인 지역구를 갖고 계신 도의원께서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삼척 산후조리원 적자 많이 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봤더니 그 도의 보건국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착한 적자입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착한 적자.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적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삼척시의회 기록에서도 몇몇 시의원들께서 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자세로 말하자면 이 이슈에 대해서 필요하면 더 줄게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런 논란이 벌어졌냐가 지금까지 약간 조금 설명을 할 기회가 부족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원을 신축 이전하기로 계획하면서 조리원을 그 자리에 뒀고 삼척 시민들은 다 계속 운영할 줄 알았죠. 뭐 언젠가는 조리원도 이전을 하더라도 그때 이제 다른 데 조리원 짓고 나서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전하면 끝날 줄 알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원래는 조리원 부지를 삼척시가 강원도에서 받지 않기로 하다가 작년 상반기에 그거를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원도에서 이제 삼척시로 넘겨라 조리원 부지와 건물도 이렇게 이제 작년 상반기에 요구를 했고, 근데 그 요구 사항이 뭐였냐면 우리 삼척 의료원 이전하면 조리원 건물 포함해서 모두 다 철거를 하고 거기다 주상복합단지를 짓겠다라는 게 계획이었어요. 민간 투자를 받아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상공 그런 거 개발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조리원은 다른 데다가 대안을 마련해 놓고 그 계획을 세웠어야죠. 일단 이거부터 없애고 보자. 이렇게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돈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람이 문제였네요. 적자가 문제는 아니었다는 그러나 얘기입니다. 아쉬움이 네. 이제 남는 게 아까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습니다만 이제 산후조리원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 이제 시각이죠. 그 시각이 이제 각각 다릅니다. 의료원이 입장하고 의료원의 입장은 적자 구조를 어떻게 벗어날 거냐 거기에 대한 문제. 삼척시는 김정 대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발 행위에만 몰두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강원도는 가장 뒤떨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가 알아서 해봐. 그런 거죠. 적극적으로 오히려 강원도가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이 부족한 대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운영을 너희가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의료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가 돈이 모자라면 돈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삼척시는 그럼 돈이 이제 이후에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재결정 운영을 하기로 다시 결정하기로 사이에는 일주일 동안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는 제가 여기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세계 각각의 주체들이 내팽개쳐 버렸다.
삼척시 아이들하고 산모들을 이거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게 논의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초시는 한동안 이제 분산 산부인과가 이제 없었죠. 예, 현재는 이제 속초 의료원에서 이제 공공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률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께서는 이번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이 분만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만 산부인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도 민간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아이 셋을 제 아내가 이제 그곳을 이용을 했고 산후조리원도 그 병원에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의 목소리나 환경을 보면 예비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 입장에서는 그 의료 시스템을 항상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환경을 보고 이제 출산에 대해서 출산 병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산부인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만 산부인과로서 운영을 하지 않고 진료만 보는 그 행위가 지금 벌어지는 이유는 의료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의 그 후속에 대한 부분은 의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현장의 목소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산후조리원이 운영됐던 곳을 저희가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가 되기 전에 저도 이제 현장 확인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어떤 걸 도입했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환경이 좋게 분만 산부인과와 조리원을 운영하는 그 병원에 이걸 공공 서비스 개념으로 돌릴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려면 시에서 공유재산 매입 형태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공유재산 매입 형태가 아니고 그곳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원 형태로 가게 되면 이게 사실은 법적인 제한 조치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만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의료 환경 때문에 어떤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산모들이 우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원정 출산을 하고 그곳에서 산후조리까지 마치고 오시는 개념이 아니고 출산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산후조리까지 영유아의 건강 케어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곳에서 분만 그 의료 행위를 하려고 아마 준비하시는 그 의료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과 양양에도 있습니까? 고성과 양양은 없고요. 일단 그 산부인과가 개설이 될 때 대부분의 그 지원은 속초시에서 합니다만은 양양과 고성에서 그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속초시의 이제 공공분만 산부인과나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은 뭐 고성이나 양양군에서도 같이 이용할 수 같이 있다는 이용할 거죠? 수 있고요. 강원 도민이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속초 시민이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금액에 비해서 절반 금액에 그 금액에서 또 50%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도 속초 그렇고 시민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이 그 감면된 금액 후에 감면된 금액 말고 지금 민간보다 지금 한 절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 절반 수준은 강원도민 누구나 절반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속초 시민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50% 감면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5%만 내면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전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속초 시민에 한한 경우. 그렇습니다. 속초시는 뭐 삼척시의 반면 교사를 좀 삼아가지고 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네. 기대해 봅니다. 자, 이광 의원님,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이후 운영이 이제 더 큰 과제다, 뭐 이런 논의들이 있거든요. 삼척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매년 2, 3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조례, 예산, 제도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까? 조례나 그 설계는 거의 뭐 전국 최고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봐요. 지금 그 2주간 조례는 물론 이제 여기 개원 시기에 맞춰서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지금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2주간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산모들이 부담하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무료로 이용합니까? 그렇죠. 예, 전에 이용하는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보건복지부에서도 삼척시가 전국 최고다, 최고 수준인데 조례를 재개정을 하려고 부담금을 좀 더 올리려 하니까 도저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그런 형편인데요. 그 정도로 잘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는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를 그 산모들한테 지원하는 금액 말고 매년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은 삼척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삼척시도 충분히 그 정도 여력은 된다. 또 뭐 매덕이 문제가 아니고 몇십억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담을 해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설계는 뭐 대단히 잘 돼 있다 그렇게 봅니다. 속초시 의원 잘 들으셨죠? 잘 들었습니다. 좀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거의.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 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아주 질문한 우수 겁니다. 사례로 예, 예. 제가 존경하는 이우광 의원님 말씀에도 제가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이 공공산후조리원 제가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만들 때 그때 당시 지자체 이제 행정과 의회가 상당한 좀 협업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이광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유심히 좀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그 큰 일에 대해서 왜 어떻게 언론을 보고 알았을까?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초시 의회 같은 경우도 행정과 의회의 그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려면 정보가 의회가 더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도 자료를 통해서 행정의 보도 자료를 보고 아는 행태가 벌어지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속초시는 이제 시민소통과가 중간에서 그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보도자료 배포 이전에 의회 보고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걸 항상 시에 요청을 하고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삼척시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례로 지금 만들어놨지만 이제는 삼척시가 속초시를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무료는 제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용하는 이용자가 무료로 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나 이제 시작점은 이렇게 시작을 하되 향후에는 무료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행정과 적극적인 협업을 할 생각이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선심성 예산을 좀 줄인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 주제가 뭐냐면 지금 운영비를 대부분 이제 시군 예산으로 네. 이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정 여건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자립도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여건에 따라서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네.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지자체 간의 이런 격차 문제 해결 방법이 뭘까요? 근데 이광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근본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해나갈 거냐. 아이가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출산의 문제를 인구의 문제로만 볼 거냐. 전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생명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국가가. 그래서 그 생명이 태어나는 일을 국가가 전적으로 일단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조금 더 보탤 수 있으면 더 보태고 100%를 다 지라는 게 아니라 예. 산후조리원들은 작은 도시든 큰 도시든 공공이 책임지는 조리원들은 무조건 두라. 이제 돈을 대겠다. 정부가. 건축비는 된다. 운영비의 50%를 중앙정부가 되고 지방이 50%를 좀 보충해 주라.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데 조리원비 이용료를 삼척은 얼마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알아서 좀 더 대고 속초는 속초 부담만큼 좀 해달라.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김명길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삼척시는 다 무료지 않습니까? 네네. 속초시는 어쨌든 25%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 네네. 본다고 하면 예산은 어차피 속초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건립시의 예산만큼은 이제 국가 예산, 도 예산, 시 예산, 뭐 기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가를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가장 우리가 0.08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들어가려면 1.8 수준의 기준으로 들어가려면 예산 투입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고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 내가 어떤 아이템으로 그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고 아이템을 인구 늘리기 정책에 그 예산으로 쓰겠다고 편성을 요구를 하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우수 사례로 만들어주면 국가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행정부에서 좋은 우수 사례로 돼서 어떤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그 우수 사례 벤치마킹으로 오게 만들고 그게 전국적으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가가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시하는 것들은 사실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는 것이고요. 네. 좋습니다. 김정 대표님. 네. 예, 예. 실제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어느 지역에서는 뭐 100%다 주고 네, 또 어느 네. 지역에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사항들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근데 지금 현재 그 지자체 간 경쟁하는 거를 보면 좋은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출렁다리 만들기, 뭐, 예, 그 케이블카 놓기 경쟁, 뭐 이런 거 가지고 경쟁하잖아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경쟁하지 말고, 그래, 어떻게 우리 예산 잘 써갖고, 딴 데서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쳐내고, 잘 아껴갖고, 정말 필요한 거에, 그래, 우리 50%고, 우리는 100%, 옆 동네는 100% 지원하는데, 우리도 저까지 한번 가보자. 그럼 예산 지금 쓰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런 걸 갖고 경쟁을 해야죠.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초지자체가 그리고 먼저 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만큼 해. 노력하고 있어. 근데 아니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 기초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가 여건이 워낙에 다르니까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강력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 이 산후조리원 문제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5개 광역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만들어 두고 있어요. 강원도는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자세히 봤는데 전라남도, 경기도, 전라북도는 기초지자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조례를 이미 두고 있어요. 아까 김명길 의원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강원도는 조례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할 때 지원했다, 강원도가. 이런 내용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공식화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삼척시 상황인데요. 삼척시 같은 경우 아까 이광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조례상으로 우리는 모 기준으로 3모 기준이죠. 삼척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이 180만 원 이용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혼인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만 기준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1년 이상. 거긴 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삼척시에서 아니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당연히 부가 그 삼척에 1년 이상 거주할 때도 이걸 지원을 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실제로 삼척시가 신청을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삼척시는 이미 전국 최고 수준으로 100% 지원하는데 딴 데는 없다는데 이미 많이 하니까 이건 안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 보건복지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딴 데서 아껴서 이만큼 여기다 쓸게. 근데 우리 재정 능력이 안 되는데 정말 빚내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막을 수 있죠. 근데 아니 좋은 정책을 한다는데 왜 보건복지부가 무슨 권한으로 막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방자치제의 사실 철학에 어긋나는 행위를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저출산의 시대에 출산과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는 이제 질문이거든요. 김명길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크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출산의 문제뿐 아니고 출산 이후에 아이를 기르는 환경 조성이 매우 필요하고요. 기르는 과정 중에 많은 그 가정의 부담들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자체에서 건전한 경쟁을 할 때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경쟁을 할 때 가장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같은 중간 허리 세대들은 어르신 세대, 어르신의 어떤 그 건강이라든가 어떤 그 케어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아이 그 양육 환경이 잘 돼 있다면 중간의 허리를 뒷받침하는 세대들이 더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고 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어르신과 아이들이 행복하면 우리 시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고 걱정거리를 덜어드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선제적으로 역할을 하는 이제 발벗고 나서야 될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광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구조가 배분이 8대2 구조에서는 지방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좀 더 책임을 져야 된다. 아이들 키우는 문제, 의료 문제, 교육 문제
15년 전에 그런 논쟁들이 붙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교육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문제들.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문제들을 인구의 문제로만 볼 거냐. 먼저 생명의 문제로 봐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출산은 전체적인 과 연관이 돼 있다고 봐요.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20년 후에 한국 사회를 어떤 목표를 두고 진전시켜 나갈 거냐. 시대적인 요구가 있으면 사회적인 합의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지영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출산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그렇죠? 저는 당사자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말 출산 연령대의 분들이 아니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뭐가 제일 필요한지, 어떤 지원 정책이 필요한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근데 제가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삼척시에서 보면 좀 의문이 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삼척시에서는 국비공모 사업으로 육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라는 게 이제 됐다고 뭐 이렇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국비 40억을 받아서 60억을 보태서 100억짜리 유아 친화형, 그러니까 유아를 데리고 가족들이 가서 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든다는 건데 뭐 공무원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우리 국비 따왔으니까 성과죠, 그렇죠? 예. 근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 우리 돈 60억 들여서 100억짜리 시설 만들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공무원들이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전 정말 중요한 질문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과연 지역에 정말 필요한가? 이게 당사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만한 대상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가? 전 그 질문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사실 별로 없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이런 정책이 있어? 좋지? 아니면 우리 이런 시설 있어? 좋지? 근데 당사자들이 과연 그렇게 느낄까? 저는 아닌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산이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한정적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배분을 할 것인가. 첫째 당연한 겁니다.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해야 됩니다. 당연히 출산 양육 환경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젊은이들을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살고 싶은 곳 만들겠다. 중요한 건 다들 구호로는 외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셔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하나 정치인들이 솔직해야 되는 측면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줄여야 되는 부분도 밝히셔야 됩니다. 그거 절대로 안 밝혀요. 공개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솔직히 밝히고 설득을 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이 돈 이렇게 아껴서 이렇게 잘 쓰겠습니다. 예, 허락해 주세요라고. 그게 지역의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지역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효과가 클 것이다.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좀 짧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인구 늘리기 정책에 있어서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젊은 세대가 떠나지 않는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국가에서 그런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지자체의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지자체장이 당선된 이후에 바로 본 예산에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본인의 공약사항을 가용할 수 있는 예산 그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작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지금 말씀해 주신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정치인은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런 일들은 좀 김지영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과감하지 않다는 거죠. 과감하게 우리가 미래세에 대한 투자라고 보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산모들의 건강을 위해서 과감해야 됩니다. 그 사회적 합의를 이제 이끌어내기 위한 토론도 과감하게 해야 되고 의제도 과감하게 던져야 되고
그게 가장 좋은 게 선거입니다. 아, 예, 저도 알겠습니다. 한마디 마지막으로 예, 예, 예. 덧붙여도 될까요? 뭐냐면 저는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마음에 드는 점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지방에 대한 관심을 전폭적으로 많이 늘렸다. 그게 예산 배분에서 나타나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정확한 총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조 원을 꼬리표 없는 예산으로 배분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이 기억이 났을 때 대충 기초지자체 숫자만큼 나눠봤거든요. 한 지자체당 300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유아, 뭐 친화형, 뭐 국민체육센터 가만히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말하자면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지역에서 정말 고민해서 쓸 수 있게. 근데 잘 써야죠, 그렇죠? 저는 한편 그 300억, 그래 삼척이 300억 더 받으면 이거 갖고 뭐 할까? 예, 궁금했는데 지금까지 예산 쓴 거 보면은 그 돈이 제대로 잘 쓰일 거라고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 신뢰를 지역에서 주셔야죠, 정치인들께서.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병원이 있는지 조리원은 있는지부터를 걱정해야 한다면 출산은 기쁨보다 불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논란은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과 돌봄을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공공의 역할을 다시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우리가 사는 곳이 정말로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점검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7월부터 부시장님 주관하에 강원도 공공의료과와 함께 회의를 한 결과 삼척의료원 부지 내 녹지 부지에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 중이고 또 협의를 추진되고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향이 20년대 결정이 돼서 흘러왔던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들에 지금 주안점을 가지고 어떤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현 시점에서 과거를 사실 논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좀 더 저희가 머리들을 모아가지고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